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보유세 인상 문제.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좀 핫 이슈 코너에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이 정치권이나 또는 이제 시민단체 특히 이제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보유세 인상 상승, 뭐 인상이죠. 인상이 나오게 되는 어떤 주장이 나오게 되는 배경, 어떤 논리. 네. 이건 제가 어떻게- 좀 볼 때 이 네. 문제는 상당히 이 정부 여당 사이에서도 아직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금 군부를 떼거나 흔들거나 이 이유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주머니 속에 카드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 카드 속에 지금 수수께끼 같아요. 이게 보유세가 들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래서 김경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부총리는 또 국회 답변이 보유세를 검토할 단계가 상황이 또 아니다라고 신중하게 얘기를 해요. 정말 이거야말로 싸움 못지않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러는 건 옳지가 않죠. 국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공약 시절부터 이 얘기는 꾸준히 나왔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이제 100일이 지났고 이제 경제정책에 대한 보고도 다 받은 상황이면 이제는 한다 안 한다라는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혼란하고 정책의 혼선을 줄 이유는 저는 없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부총리의 경제 리더십에 손상을 입어요. 그냥 김동연 패스다 뭐 이런 얘기 막 패싱 나오잖아요. 네, 우리 코리아 패싱 나오듯이 이거 정말 좋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정부는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보유세 인상이란 카드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호주머니에도 이게 들어있고 시기만 조율하고 시장에 그 반응을 떠보는 게 아닌가 우선 그렇게 보이고 다음 대책 정도가 나올 때쯤 되면 이제 슬그머니 이 보유세 인상 카드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추미애 대표가 그 헨리 조지를 얘기했습니다. 거기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보유세액이 나왔을 때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하위. 근데 거래 관련 비용은 최상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조정해서 가야지 우리 경제가 더 발전한다. 그게 되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파리 대책하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양도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올린다는 게 거래 관련 비용을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정책의 기본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유세는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활성화시켜서 국가 발전을 이바지하는 게 목표냐 아니면은 배분에 대한 그 관심이 많으냐의 차이에서 배분이 되더라도 경제는 망가져도 관심이 없다. 거의 그런 입장 같아요. 그 보유세 입장이라는 것은 대강 그런 쪽이 아니냐. 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유세라는 건 사실 헨리 조지가 19세기 때 그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아무도 채택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독 채택을 하고 싶어요. 원래 뭐 안 해본 것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거의 국유화 가자는 얘기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거든요. 물론 뭐 이제 토지에 대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에 대한 효과는 작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보유하고 주택에 대한 세금하고 다르다. 이건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지만은 처음 액수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번 정부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좀 비겁한 게 아니냐. 그 종부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종부세라는 건 뭔가 하면은 최근에 이제 이 파리 대책 할 때도 그날 발표됐던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가 법인세 인상이었습니다. 아주 뭐 많은 돈을 버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한번 확 시켰어요. 근데 파리 대책 때문에 다 묻혀서 없어졌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종부세라는 건 9억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상으로 가는 게 보유세가 아닌가라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해서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 계속 판 나누기, 편가르기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걸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장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세, 재산세라는 거는 종부세 외에는 정부가 별로 투입할 것도 없어요. 재산세를 올리겠다? 그거
지자체의 반발이라든가 지방 반발 때문에 못할 겁니다. 결국은 종부세의 인상으로 귀결될 겁니다. 그래서 그 종부세 인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제 충격을 안 주면서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가 이게 그러니까 보유세 인상은 이제 종부세와 이제 인상을 의미한다. 이제 동의하다. 이제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배경이 있어요. 부자 증세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쩌면 정책의 하나의 기조였다고 볼 수 있잖아요. 공약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는 보유세를 정부가 이렇게 인상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버티는 그런 세력이 많다라는 그런 정부가 그러니까 요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략적 버티기. 말하자면 이번에 8위 대책, 9호 대책 나와도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이 정권은 5년짜리 정권 아닌가. 그 다음에 5년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둘러서 팔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있어요. 그래야 보유세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세금 부담을 늘려야 이게 버티지 않고 결국은 내놓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놓아야 매물을 내놓아야 가격 효과도 뚜렷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인상을 하지 않고서는 당초에 지금 8위 대책이나 이제 얼마 전 나온 9호 대책의 효과를 이제 예단하기 어렵다, 보장하기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아까 핵심을 지적하시는데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그 거래세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보유세는 낮아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스트 이런 주장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세제가 글로벌 세제에 비교해서 이게 불균형이에요. 뭐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6에서 40%, 물론 부가세가 10% 붙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15% 내외인 선진국의 OECD 국가에 가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두 가지. 하나는 이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시장의 그 조세 부담률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감안하면 사실은 양도소득세를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 있죠. 취득세. 이걸 낮춰주는 그러니까 OECD 국가보다 굉장히 높은 것을 낮춰주고 그러면서 보유세를 높여주는 이 방법은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봅니다. 근데 거래세는 손을 보지 않고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것. 또 그다음에 종부세를 2008년에 이게 이제 완화가 이명박 대통령 때 된 거거든요. 절반으로 이제 세수가 줄었더라고요.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0.5에서 이제 누진세율이에요. 2% 정도까지. 근데 과연 이 세금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중과세 문제도 나오고 조세 부담이라든지 실질과세 이런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도 저는 뭐 이 정부가 들면 시행은 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종부세를 인상했을 때 조세가 증가되는 이 세금 부담이 결국은 수익률을 낮추고 그 다음에 세금이 증가되는 이런 걸 감안한다면 또 거래가 또 다시 감소하는 걸 감안한다면 이 세금 인상의 효과는 실질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다. 좀 보완 대책이나 다른 종합적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 논의를 보면서 좀 재밌는 게 보유세를 인상하면은 서민이 행복하겠는가가 관심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에서 보유세 인상이 됐다. 그 서민들 입장에서 뭐 다가구 원룸주택 이렇게 사는 사람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 인상이 되면 그 세금 증가분은 거의 전가될 겁니다. 결국 서민이 더 부담될 거예요. 지방은 좀 다른 문제고, 그럼 이제 진짜 지금 우리나라 집값 문제로 고민하는 데가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인데 그 지역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보유세 하면은 투기꾼이 안 들어오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30% 떨어지면 우리 국민의 행복하다. 근데 이제 어느 기관이나 보더라도 우리나라 집값이 30% 빠지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IMF 때보다 더 심한 그런 위기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유세 측면도 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해야 되지. 기분 삼아서 그렇게 뭐 강남에 때리고 강남 때린다고 해서 강남이 빠지겠죠. 강남이 빠지면 전국도 빠집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우리가 기준이 요즘 키워드잖아요. 균형성 이런 것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죠. 네, 그렇게 보면 세제 개편 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지. 단순히 부재와 증세다
부동산 시장을 또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은 이 사례가 떠올라요. 왜냐하면 정부가 특목고 뭐 자사고 이거 없앤다고 했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면 강남의 학교가 강남으로 다시 그 교육 때문에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다시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것 같은데 지금 교수님 말씀도 그런 것이 그러니까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다 종합적으로 연결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제 개편이 먼저 우리가 거래세와 보유세 중에 이 균형 있게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과연 또 이게 종부세를 올렸을 때 이게 전월세입자에게 증가될 가능성 또 증가되면 오히려 그 주거비 부담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한 논의와 충분한 검토 끝에 이 보유세 인상은 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